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2024년 3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보시면 81번 보겠습니다. 81번. 전격 전류가 63A를 초과하는 경우에 배선용 차단기에 주택용의 것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전격의 전류에 몇 배 견뎌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81번은 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 관련 문제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봤으면 저는 한다고 봐요. 이런 문제는 나중에 잘 기억하시면 실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81번은 저는 배선용 우리가 과전류 차단기로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 되겠습니다. MC10이라고 하죠 우리가. 요거를 이제 정리할 때에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한번 좀 이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배선용 차단기의 종류라고 해보고요. 종류. 이 배선용 차단기는 첫 번째가 산업용이 있고요. 두 번째가 주택용. 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 당연히 각각 출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각각 기억해 주는 게 이제 한꺼번에 각각보다는 한꺼번에 기억해 주는 게 좋죠. 자, 첫 번째가 전격 전류가 되고요. 전격 전류. 그다음에 시간. 그다음에 부동작. 그다음에 동작 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얘네들은 일관성이 있어서 좀 외우기가 좋습니다. 배선용 차단기는 산업용이든 그다음에 주택용이든 전부 전류의 기준은 63A 이하냐, 63A 초과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자, 시간은 조금 이따 보고요. 63A 이하의 63A 초과의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는 자신의 암페아 수의 부동작 배수는 요 놈은 1.05배가 되고요. 요 놈도 1.05배가 된다는 거. 하지만 이제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1.13배, 1.13배 됩니다. 위아래가 같아요. 좀 외우기 좋죠? 동작 배수는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1.3배, 요 놈도 1.3배가 되고요. 주택용은 둘 다 1.45배가 되겠습니다. 1.45배. 그래서 이 전류가 흘렀을 때 몇 분 안에 동작해야 되냐면 산업용의 경우는 60분, 120분. 그 다음에 요 놈도 60분, 120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요 놈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위아래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조금 외우기는 좋죠. 저항용 표주가 조금 많이 까다롭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같이 정리해 주시는 게 좋으리라 봅니다. 벽다구를 그리면 우리가 이렇게 배선용 차단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보시면은 주택용이고요. 주택용. 그 다음에 전격 전류에 몇 배 견뎌야 되는가? 부동작 배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64만 배초 어차피 똑같으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산업용이랑 그다음에 주택용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암기하실 땐 같이 좀 암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맞추셔야 돼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2번 볼게요. 요거 내용은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쁘게 정리하자. 자, 82번 보시면 저압 옥랩배선에 사용되는 연동선의 최소 굵기는 몇 스퀘어인가?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요. 뭐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던 문제죠.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 82번이죠. 네. 82번 저압 옥랩배선에 82번 저압 옥랩배선에보다 굵기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하복랩에서는 최소 얼마? 2.5 스퀘어, 몇 스퀘어? 2.5 스퀘어 이상의 우리가 연동선을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단, 전광 표시나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용 전선이래요. 그래서 우리 전광 표시, 뭐 신호등 같은데 이제 표식이나 내지 제어 회로용 동력 배선에 이제 이 모타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회로의 경우라면 2.5가 아니라 우리가 뭘 쓸 수 있다? 1.5 스퀘어 이상의 전선을 쓸 수 있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요 기술 기준에서요. 만약 코드 및 캡파이어 케이블이라고 요렇게 나왔을 때 전선의 굵기 물어보면 그냥 0.75 스퀘어 좀 기억해 주면 좋아요. 그리고 예, 같이 묶어서 하면 좋은데 고압의 경우는 6 스퀘어라는 거 이제 특고압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압의 경우는 몇 스퀘어? 6 스퀘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요. 요 저하복내 배선의 굵기 뭐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용 이 말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2.5 스퀘어로서 몇 번이 되냐면 2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83번 볼게요. 고압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의 시설하는 통신선으로서 도로를 횡단한대요. 이때 이 경우에 교통의 지장에 우려가 없다면 얼마 이상의 높이로 우리가 이제 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요. 83번도 여러분들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요거를 전력 보안 통신선에 바로 뭐가 되냐면 지표상 전력 보안 통신선의 지표상 높이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 전력 보안 통신선의 지표상 높이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조건이 있고요. 표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조건이 있고요. 도철행 기억하셔야 돼요. 도, 철, 그 다음에 횡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는 도로를 횡단하고요. 그 다음에 철은 철도를 횡단한다 보시면 되고, 횡은 횡단 보도교 위를 말한다 보시면 돼요. 횡단 보도교 위. 자, 이 전력보안통신선은 타입에 따라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가공통신선이라고 해요. 무슨 통신선? 네, 가공통신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첨가통신선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첨가통신선에는 기본적으로 더 고압이라는 말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요놈은 특고압이라는 말을 좀 붙여줄게요. 그럼 여기서 가공통신선은 뭐냐? 전력 보안 통신 설비를 위해서 제가 지지물을 세우고요. 전선을 가선한 거예요. 하지만 첨가통신선은 기존의 전력 보안 통신선을 설치함에 있어서 기존의 저압이나 고압, 특고압을 지지하는 지지물에다가요. 통신선을 같이 설치했다면 그것은 첨가통신선 개념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첨가통신선에 대해서 문제에서 언급할 때는 무조건 저압이든 고압이든 특고압이든 이거를 지지하는 지지물에 전선을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주죠. 지금 이 문제처럼요. 자, 어쨌든 가공통신선이 도로를 횡단하면 기본적으로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데 요게 만약에 조건에서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으면 4.5m까지 그 높이를 감할 수 있어요. 자, 저고압이든 특고압이든 첨가통신선이 되면 무조건 6m인데 요 저고압의 경우만 요놈만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다면 5m까지 그 높이를 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철도는 고민할 것도 없이 전부 다 얼마다? 6.5가 되겠죠? 우리 기술 기준에서는요, 무조건 철도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6.5입니다. 자, 가공통신선이 횡단 보도교 위에 가선된대요. 기본적으로 3m 이상 높이에 두고요. 저고압일 때에는 요놈은 기본적으로 3.5m인데 다만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라는 요런 조건이 부합되면 3m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특고압의 경우는 5m 되겠고요. 그래서 뼈다구를 그리면 이렇게 요놈도 같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예. 거기 보시면, 이제 이 83번 고압 가공 전선로의 시설하죠? 그러므로 고압 첨가 통신선이 되고요. 문제에선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와 있어요. 도로를 횡단. 요렇게 되면 요놈 같은 경우에는 원래 6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교통의 지장에 우려가 없다고 돼 있죠. 그러므로 얼마다? 예, 5m 되겠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 볼 수 있죠. 예, 반드시 맞추셔야 될 내용이다. 자, 그다음에 84번 볼게요. 예, 지우면서 좀 말씀드릴게. 고압 가공전선이 어디를 철도를 이걸 사실은 그쵸? 여러분들 던지는 문제죠. 철도를 횡단할 경우에 그 레일면상 몇 메타 이상 높이의 유지가 돼야 되네요. 여러분들한테 주는 문제지만 제가 요 테마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도 같이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4번은 83번은 가공제 전력 보안 통신선의 지표상 높이지만 요 84번은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 되겠습니다. 84번은 가공전선의 보다 지표상 높이다. 자, 요것도 이제 조건이라고 한번 보고요. 조건.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도철행 똑같이 도철 그다음에 횡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조건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 건 굳이 도는 뭐가 되냐면 도로를 횡단합니다. 그다음에 철은 뭘 횡단한다? 철도를 횡단하고요. 횡은 똑같이 횡단, 보도교, 위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세 가지 형태로 쪼개지는데 첫 번째는 저고압이 되고요. 두 번째가 특고압 되고 요 놈도 특고압인데 요 놈은 시가지 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시가지라고 구별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시가지 외다 그 다음에 시가지다 이런 얘기가 없으면 우리는 누가 기준이냐면 시가지 외가 기준이고요. 반드시 시가지의 경우가 될 것이라면 우리는 시가지라고 뭐한다? 언급을 이제 줍니다. 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고압 가공전선이든 특고압 전선이든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무조건 6m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철도를 횡단한다고 나와도 둘 다 뭐예요? 이제 이 세 가지 경우 다 6.5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다음에 횡단 보도교 위인데 기본적으로 저고압의 경우는 횡단 보도교 위는 3.5m 이상 높이에 설치하지만 다만 전선이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부합되면 3m 됩니다. 뭐 이런 거는 보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 기타 조건인데 저고압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표상 5m 이상 높이에 가선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역시 조건에서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이라는 말이 붙으면 4m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 그다음에 특고압 시가지 외인데 기본적으로 대상의 전압이 35kV 이하의 것이라면 최소 높이는 5m 이상이 되고요. 이번에는 35가 아닌 35를 초과하고 160kV 이하의 경우라면 기본 6m인데 요것이 만약에 여러분들 조건에서 산지라고 주면 5m 되겠습니다. 산지라고 주어지면 5m예요. 그다음에 160kV를 초과하게 되면 기본 6이고요. 우리가 단수 적용하시면 돼. 산지면 5로 출발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단수에다가 0.12m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자, 특고압 시가지로 오면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최소 높이는 10m 이상이 되는데 다만 절연전선이면 8m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5kV를 몇 킬로볼트? 35kV를 초과하면 기본 10에다가 단수에다가요.
0.12m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이제 팔에 대한 예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려주시면 돼요. 네, 이제 이 문제는 어쨌든 이제 철도 문제였기 때문에 너무 쉬운 문제죠. 근데 항상 어려운 문제를 맞추기보다는 쉬운 문제를 맞춰서 60점만 넘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네,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고압 가공전선이 어디를 횡단한다? 여러분들 철도를 횡단한다고 나와있죠. 고압이고요. 철도를 횡단할 때 무조건 얼마다? 네, 6.5다. 그래서 8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우리가 이렇게 3번 볼 수 있죠. 틀리시면 안 된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5번. 예. 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은 조금 틀릴 수 있는 문제지만, 예. 좀,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 전력공학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잡아주셔야 돼요. 네. 거기 보면 전기 알루미늄에 미량의 지르코늄을 첨가했대요. 그러면서 내열 성능을 향상시켰대요. 기본 강심 알루미늄 연선 우리가 2번에 보면 요게 이제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죠. 네. 그 기본 강심 알루미늄 연선에다가 추가적으로 내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르코늄을 우리가 이제 첨가했다는데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TACSR이고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새로운 이제 이 도체 개념을 갖죠. 그래서 보면 요놈 같은 경우에는 기본 ACR 대비 허용 전류 용량이 무려 1.5배에서 1.6배 정도 큰 이제 이 개량된 개념의 이제 ACSR이죠. 1번 HDCC는 경동연선이고요. 2번 명칭을 보면 ACSR은 강심 알루미늄 연선, 우리가 85번은 HDCC는 요거는 경동연선이에요. 이런 것까지는 이제 기억하지 마시고 ACSR 요거는 강심 알루미늄 우리가 연선이라고 하죠. 이 전력에서 많이 물어보죠. 그 다음에 CNCV 요즘에 쓰는 케이블은 아니에요. 공심 중성선 차수형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수형 전력 케이블. 사실 메리트 없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 TACSR. 그래서 요게 이 내열 강심 알루미늄 합금 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 이제 1번이 아니라 4번이죠. 그래서 TACSR은 이제 기본의 강심 알루미늄 연선의 내열 성능을 향상시킨 내열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다. 뭐 이런 얘기죠. 요거는 여러분들 뭐 지금은 제가 85번은 좀 이제 지금은 세모지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문제는 전력공학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86번 볼게요. 반드시 보셔야죠.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 인입구에 반드시 무엇을 시설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피레기를 시설해야죠. 피레기 시설 장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피레기는 뇌격 시에 누구를 보호한다? 기계기구 보호하죠. 말이 기계기구지 사실상 뭘 보호하냐면 변압기를 보호한다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는 실기 문제로도 잘 물어보니까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외우실 때는 발, 고, 가, 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발전소나 변전소, 그 다음에 인입구나 인출구에 해당한다면 모든 발전소, 변전소,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 해당한다면 피레기 설치해줘라 이거죠. 두 번째가 고특고압을
고특고압을 수전받는 고압 또는 특고압을 수전받는 수용과 인입구도 역시 뭐가 된다? 피레기 설치 대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공전선로와 기중전선로의 접속점도 우리가 뭐가 된다? 피레기 설치 대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력에서 보면 이렇게 임피던스가 다른 구간에 낙뢰가 입사되면 투과되는 전압이 있고 반사되는 전압 이런 걸 이제 아마 배우실 거예요. 투과 전압과 반사 전압. 이때 요 투과 전압을 제한하기 위해서 요 접속점에 우리가 뭘 둔다? 피레기를 접속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대전용 변압기 고압 및 특고압 측도 우리가 뭐가 된다? 피레기 설치 대상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피레기의 접지 저항은 몇 옴이다? 15옴 이하라는 거.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 기준에서. 그래서 정답은 지금 보면 4번이죠. 네.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뭐 댐퍼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그 전력에서 보면 전선의 진동 방지하는 거고 아킹호는 애자련을 보호하죠. 그다음에 이제 조상기는 무효 전력을 조정하는 그러한 기계 기구를 말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87번이에요. 87번. 도로 또는 옥외 주차장에 표피 전류를 가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경우에 이때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그 전로의 대지 전압은 교류 몇 볼트 이하인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사실은 87번이랑 제가 88번 한번 묶어 볼게요. 전로의 이제 대지 전압인데 우리가 기술 기준에서요. 이렇게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냐고 물어보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300을 찍으시면 돼. 우리 기술 기준에서 항상 대지 전압을 물어보면 얼마를 찍으면 된다? 300을 찍으면 되는데 요 이제 개정이 돼 갖고요. 만약에 그 대지 전압이라 하면서 직류라고 하면 600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네. 당연히 지금 제가 말한 요 88, 이제 요 대지전압 이제 교류를 얘기하는 건데, 만약 문제에서 대지전압이라고 이렇게 주어지면서 직류라고 나오면 600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목마다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만 하셔도 다 문제 풀 때 지장이 없다. 자, 그래서 87번, 우리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라고 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얼마를 찍어라? 300인데, 자, 그래서 87번은 2번이죠. 88번 보세요. 주택이나 전기저장장치 축전지에 접속하는 부하 측의 옥내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한 경우에 주택의 옥내 전로에 여기서 대지전압이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직류로 물어봤기 때문에 얼마다? 600이다. 요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 파트 부분에 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지전압이라고 물어보면 다 300인데 만약 직류라고 나오면 얼마다? 600이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제 주는 문제다. 자, 그 다음에 89번 볼게요. 89번. 변압기에 의하여 이 문제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좀 밑줄 쳐 주실래요? 변압기에 의하여 여기 특고압 전로에 결합되는 고압 전로 키워드예요. 우리가 기술 기준에서요. 특고압 전로에 결합되는 우리가 기술 기준에서 특고압 전로에 결합되는 고압 전로라고 돼 있죠. 네. 요 얘기 나오면 이거 여기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특고압 전로에 결합되는 고압 전로에는 방전 장치를 설치하래요. 이때 이 방전 장치는 사용 전압의
4배까지 방전할 수 있는 이제 방전 장치를 우리가 요 고압측에 설치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변압기에 의하여 특고압 전로에 결합되는 고압 전로에는 혼촉에 따른 위험 방지 이 시설로서 어떤 것을 그 변압기 단자의 한 극에 설치하네요. 누구나 방전 장치라고요. 요게 어떤 경우냐면 지금 대부분 변압기는요. 1차 측이보다 고압이야. 2차 측이 뭐다? 이 고압이란 얘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22,900을 6.6kV로 이제 고압이죠. 예, 요 경우가 되겠죠. 이때 이 고압 측에 바로 뭘 설치한다? 방전 장치를 둔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자. 우리 기술 기준 문제를 풀다가 특고압 전로의 결합, 고압 전로 나오는 순간 무슨 문제다? 방전 장치 문제구나. 여기서 방전 장치라고 하고요. 어느 전압의 몇 배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사용 전압의 3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다음에 이제 90번 가겠습니다. 네, 이거 지워볼게요. 90번. 자, 보시면 사용 전압이 1호사인 가공 송전선의 이제 시설에서 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일반적으로 얼마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니에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이제 실기 문제로 2017년도 기사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예시는 좀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죠. 네. 자, 요거는 좀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좀 보겠습니다. 자, 문제 몇 번이냐면 90번이죠. 가공전선과 가공전선과 식물 내지 수목과의 접근 시 이격거리 되겠습니다. 가공전선과 식물 내지 수목과의 접근 시 이격거리다. 기본적으로 이 기준은 식물 수목이 되겠죠. 자, 먼저 식물 수목과 저고압 가공전선이 접근한답니다. 이때에는 기본적으로 별도의 특이 이격거리는 없고요. 그저 상시 부는 바람에 대하여 접촉하지만 않으면 돼요. 저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수목과의 이격거리는 상시 부는 바람에 대하여 접촉하지만 않으면 되고요. 이번에는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수목과에 접근을 한답니다. 이때에는요, 기본적으로 1.5m, 몇 m? 1.5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는데, 만약 전선이 전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다, 이런 얘기 붙으면요, 역시 상시 부는 바람에 대하여 접촉되지만 않으면 된대요. 네. 마지막 이제 60kV, 몇 kV? 60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수목과 접근한다고 나오면 무조건 조건에 관계없이 2m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0kV를 초과하면 이때 우리가 항상 기술 기준에서 적용하는 단수 적용하시면 돼요. 기본 60이 2니까 2에다가 단수에다가 0.12m 잡아주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호사죠, 1호사. 그럼 먼저 단수를 구해보면 단수라는 것은요. 지금 초과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1호사죠. 그러면 1호사 마이너스 뭐예요? 거기 보면 60 킬로볼트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를 뭘로 나눈다? 10으로 나눠주시면 돼. 그래서 얘를 계산하니까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9.4단이 나오는데 이때 단수는 무조건 절상을 해야 돼. 그러므로 몇 단? 10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 2에다가 10에다가 0.12, 요게 1.2죠. 그래서 요게 3.2m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91번 보겠습니다. 91번. 개인적으로 91번은 조금 제가 뭐 추천드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고압 이제 옥내 배선이 수간과 요거 하나만 고압 옥내 배선이 키워드는 뭐냐면
고압 옥내배선이 요 수관과 접근한대요. 내지 가스관과 접근한대. 이때 그들 간의 최소 이격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0.15m, 즉 15cm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보다는 만약에 이 91번은 저 개인적으로 세모를 치지만 이 문제를 보실 거라면 91번은 요 문제 하나 고압 옥내배선의 이격거리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거기 보면 이제 이 수관 가스관 있죠? 요거 하나만 이 수관과 가스관은 몇 메다다? 0.15m 되겠습니다. 이건 개정된 부분의 문제는 아닌데요. 테마 자체가 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좀 세모를 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92번 보겠습니다. 금속재 가요전선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야 이거는 진짜 주는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 옥내배선에서는 뭐예요? 5개용 전선을 쓰지 않죠. 1번. 네, 여러분들 요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인데 하나만 보자. 제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 일것. 요거 하나만. 우리 전기는 제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 일것. 요거 하나만 봐주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92번에는 정답이 1번이고요. 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뭐 특별히 뭐가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93번 저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의 상부 조영제 옆쪽으로 접근하면서 저압 가공전선과 그 건조물의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냐요? 다만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와 뭐 이 경우가 아니랍니다. 예, 자, 이거 지워볼게요. 93번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과 접근하는 거죠. 저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접근지 이격거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특정 건조물이 이렇게 있다 가정해 보면 네, 이 두 가지 형태인데 첫 번째 위쪽 접근이에요. 위쪽. 요 위쪽을 상방 접근이라고도 하니까 같이 가자. 이때 위쪽으로 접근하면 기본적으로 저고압이 되면 요것은 최소 2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해 주는데 조건에서 테이블이라는 조건이 부합되면 1m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 부분이에요. 이번에는 옆쪽이죠. 이게 좀 특이한, 그러니까 이제 특이점으로 좀 바뀐 건데, 자,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보시면 돼. 기본적으로 요놈 같은 경우에는 1.2m입니다. 특정 조건이 없다면. 그 다음에 테이블인 경우에는 0.4m 돼요. 요걸 물어봐, 사실은. 그 다음에 중간에 0.8m가 있어요. 1.2, 0.8, 0.4인데, 자, 이때 0.8이 답이 되려면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다라고 해야 돼요. 0.8이 되려면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1.2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예전에 나전선, 전연전선 케이블 이제 이런 개념으로 봤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사람의 접촉 우려가 이제 있냐 없냐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또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가 아니죠. 그러니까 요 조건으로 봐야지. 그래서 몇 메다다? 옆쪽이죠. 1.2m 되겠습니다. 3번. 요것도 여러분들 이제 요 위에 위쪽 접근도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4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지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다라고 이제 주어지면 0.8인데 이걸 물어봐요, 사실. 네. 사용 전압이 22,900V인 가공전선이 중성선 다중접지에 거스렀어요. 이 접지도체에 이제 이 단면적을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이 25kV 94번 우리가 동성점 접지용 접지도체의 굵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성점 접지도체용 접지도체는 최소 16입니다. 근데 이 문제처럼 25kV 몇 킬로볼트 25kV 이하의 다중접지나 그 다음에 7kV 이하의 고압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요. 이때는 얼마가 된다? 6스퀘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접지선이라고 나왔는지 잘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개정 전에는 우리가 접지선이라고 부른 걸 우리가 이제 접지도체라고 하죠. 요것도 여러분들 혹시나 모르니까 지금 CBT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개정 전에는 접지선이라 했던 걸 개정 후에는 접지도체라고 했으니까 꼭 그 CBT 문제에 아직 개정 전의 표현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알고 있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요 문제도 여러분들 꼭 봐주셔야죠. 요렇게. 그다음에 이제 예, 이 90 몇 회 이제 몇 번이냐면 5번이죠. 95번. 네, 95번. 보시면 사용전압이 1호사인 전선로를 제1종 특고와 보안공사로 시설할 때 그 경동연선에 보다 단면적 되겠습니다. 95번. 요런 건 제가 이제 보안공사 따로 정리 안 하고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제1종 특고와 잘 물어봐. 제1종 특고와 보안공사 시 제1종 특고와 보안공사 시 전선의 단면적이라고 해볼게요. 네.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1종 특보합 보안공사 대상의 전압이 35를 초과하면서 2차 접근 상태로 돼 있는데 만약 전압이 100kV 몇 킬로볼트 100kV 미만이라면 최소 전선의 굵기는 55스퀘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두 번째 300kV 미만이에요. 몇 킬로볼트? 300kV 미만. 이때는 얼마가 되냐면 150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300 이상이죠. 300kV 이상. 이때는 몇 스퀘어다? 200 스퀘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외우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기술 기준에서는요. 특고함에서 전선의 굵기 물어보면 100보다 작으면 55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154 무조건 이거는 이 두 번째 예시는 154로만 나와. 그러면 154 나오면 무조건 얼마다? 150 가시면 돼. 그 다음에 왠지 154보다 큰 거 같으면 150보다 큰 거 찍으셔요. 희한하게 이게 다 풀립니다. 이렇게 안 해오셔도. 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154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볼 수 있죠. 잘 물어봐요. 예. 다 봐주셔야 된다. 자, 96번 보겠습니다. 96번. 거기 보시면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그 지지물의 양측의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철탑이 뭐냐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설비 문제에서 그 철탑과 관련된 문제는 웬만하면 이제 안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96번인데 철탑에 뭐가 된다? 공유되겠습니다. 요 5가지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데 첫 번째가 직선형이 되고요. 두 번째가 각도형, 세 번째가 일류형, 네 번째가 내장형,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가 된다? 고강형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선형 철탑은 수평 각도 몇 도? 3도 이하 인 개소에 사용하는 철탑이죠.
그 다음에 각도형 철탑은 거기 보면 수평 각도가 몇 도, 3도를 초과하는 계수. 요게 이제 3도에서 20도, 20도에서 30도, 중각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안 물어봐요. 인류형은 인류한다라고 주어집니다. 요게 지지물의 시작점과 끝점에 설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장형. 예, 요거. 병간의 차가 큰 곳이나, 병간의 차가 큰 곳이나, 요놈 같은 경우에는 직선형 철탑이, 직선형 철탑이 연속하여 10기 이상, 몇 기? 이상 가선 시, 네, 10기 이하마다 1기씩 건설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요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내장형 되겠습니다. 보강형은 따로 이제 대놓고 물어보진 않는데요. 실기를 위해서 종류를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전선로의 직선 부분을 보강한다고 하는데 따로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에 98번. 전선을 접속할 경우에 그 전선의 세기는 몇 프로 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되는가. 여기 이제 오랜만에 좀 출제가 됐는데요. 이것도 뭐 이제 이 중요한 내용이죠. 네. 자, 보시면 이제 98번이죠. 전선에 접속 시 뭐가 된다? 유의사항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당연히 접속 부분에, 이건 좀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접속 부분에 전기적인 저항이 증가되면 안 돼요. 접속 부분에 전기적인 저항이 증가되지 않도록 해야죠. 네, 그 얘기는 이제 교재에서 보면 이제 해설에서 윗부분에 들어가 있죠. 헐겁게 접속한 거죠. 두 번째가 전선의 세기를, 접속 부분의 전선의 세기를 20%, 몇 프로?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이래요.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80% 이상, 몇 프로? 80% 이상 유지시킬 것이에요. 예. 특정 요렇게 전선이 있을 때 이 전선이 예를 들어서 100kg의 하중에 끊어진다라고 가정해 보면 제가 이 전선을 요렇게 전주에 요렇게 접속시켰대요. 그럼 이 접속 부분은 그 세기의 몇 프로? 20% 이상의 이제 최소 80% 이상의 강도를 갖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죠. 요거 물어본 거죠. 오랜만에 숙제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고전적으로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버릴 문제는 아닙니다. 절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9번. 전로의 그 대지로부터 반드시 절연을 해야 된대요. 네. 그 전로와 대지로부터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절연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우리가 뭘 말하냐면 너무 좀 저기 하죠. 99번은 절연 생략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99번 전로에 절연 뭐가 된다? 생략 조건을 말해요. 그러니까 절연이라는 건 너와 나를 전기적으로 분리하는 걸 절연한다고 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접지점이에요. 모든 무슨 점? 접지점은 사실 절연을 하면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어떤 금속재 외암을 갖는 특정 모터가 있는데요. 이 모터의 외암을 제가 전선을 이용해서요. 땅이랑 이렇게 연결해 준 걸 우리가 접지한다고 하죠. 근데 접지점은 여기를 말하는데 여기를 절연해 버리면 접지를 하나 마나한 행위이기 때문에 접지점은 절연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가 시험용 변압기
얘네들은 기술상 절연이 안 돼. 시험용 변압기, 그 다음에 전기로, 발열체죠. 추가적으로 전해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전해조. 얘네들은 접지의 이제 생략 조건인데, 이 전해조는 전기 분해를 하기 위해서 전극이랑 우리가 이제 그 액을 담는 용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전기로 그 다음에 전기 욕기도 들어갑니다. 요건 좀 특이합니다. 요거는 좀 저 개인적으로 추천 안 하고요. 모든 접지점, 그 다음에 전기로, 그 다음에 이제 전해조,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용 변압기, 요것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 그래서 전기 다리미는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리미는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이제 3번입니다. 원래는 이제 요렇게까지만 답을 결정할 때 좀 이제 중요했는데, 요게 좀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요기까지 이제 보기에는 좀 메리트가 없고요. 그다음에 100번. 요거는 뭐 제가 욕심 없습니다. 요건 보셔야 돼요. 예. 특수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기준인데 사실 뭐 여기서 잘못된 건 2번이 잘못됐어요. 교량에 시설하는 고압 전선로는 그 전선과 조형제와의 이격거리는 20이 아니라 0.3m 이상 이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테마 자체가 좀 잘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2024년 3회 기술 기준에 대한 정기기사죠. 해설이었는데 빨리 살펴보면 81번 보셔야 됩니다. 82, 83, 84 보셔야 되고요. 85번은 이제 기억은 좀 해주세요. 기본 ACSR에 우리가 내열성을 추가시킨 걸 우리는 TACSR이다. 86번, 87, 88 하셔야 되고요. 89, 90 하십시오. 91번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92번 역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93번 역시 해주셔야 되고 94, 95 그 다음에 96, 97 지금 여러분들 제가 97번 안 풀었던 것 같은데, 그쵸? 좀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이거를 풀었어야 되는데. 예, 정신이 없어요, 지금. 내장형 하다가 갑자기 전선의 세계로 넘어갔네요. 네. 자, 이거 하나만 볼게요. 네, 97번. 97번은 개인적으로 세모입니다, 이거. 네. 자, 저압 가공전선, 그러니까 고압 가공전선과, 큰일 날 뻔했네요. 미안해요.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고압 가공전선이 접근되어 시설될 경우에 이때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와 하나의 이제 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이제 다른 고압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인데 여러분들 이거 저고압 가공전선의 이격거리거든요. 이때 기억해 주면 좋아요. 저압의 경우는 저압과 저압 전선 상호간이라고 할게요. 저압과 저압은 기본적으로 0.6이에요. 네, 이격거리가. 이때 전선이 이제 케이블이나 아니, 이렇게 고압 절연 전선이래요. 무슨 전선? 고압 절연 전선이나 그 다음에 케이블을 시설했대요. 요때에는 요놈은 0.3m까지 낮출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때 요놈이 고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이라고 나오면 요때는 0.8이에요. 그 다음에 요때 전선이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0.4m 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전선 상호간이 아닌 전선과 다른 지지물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지금 전주에 전선이 이렇게 가선되고요. 옆에도 또 이제 전선이 이렇게 가선됐다면 지금 요거는 요 전선과 이 전선을 지지하는 두 번째 조건이죠. 전선과 다른 지지물. 요 다른 지지물 간의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저압일 때는
이렇게 해볼게요. 다른 지지물. 요게 0.3m입니다. 근데 요게 고압이 되면 0.6m예요. 다른 지지물.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요놈이 0.6m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세모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의 문제는 이에 대한 문제가 저압밖에 없었는데 고압으로 새로 나온 개념이에요. 원래 요 고압과 고압의 전선 상호 간 이격거리는 존재했었습니다. 문제가. 근데 요거까지 같이 물어본 문제가 없었단 얘기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고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이 우리가 상호간 접근할 때 이격거리는 0.8이죠. 어디를 봐도 케이블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고압 가공전선의 지지물과의 이격거리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게 0.6입니다. 거기서 케이블까지는 기억하는 건 저는 비메리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이제 2번입니다. 요거 안 풀 뻔했네요. 근데 어쨌든 세모 쳐주시면 돼. 98번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9번, 그 다음에 100번. 100번도 세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그냥 버려져도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버리는 문제들 몇 번이냐면 91번, 그 다음에 97번, 그 다음에 100번 정도 볼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제가 이제 2024년도 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요즘에 보면 문제 추세가 그 개정된 부분의 문제가 이제 연속성을 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교재에 보면 2021년도 이후부터의 문제는 기술 기준 문제는 잘 보셔야 돼요. 네, 지금 법이 많이 바뀌어갖고 좀 이제 은근히 복병이니까 이제 거기서 연속성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용 정리 잘 해주시고 이제 그 준비하시는 그 시점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